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의 저자 신용환입니다. 아마 많은 대표자분들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책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질 건데요. 아마 그 4대 일간지에 거의 전면 광고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경영자 과정 그런 많은 곳에서 제 책을 활용해서 강의도 많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특이하죠.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 왜 망하는 이유를 설명했냐?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86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 좋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벤처 붐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업을 좀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업체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은 경험도 하는데 아마 대부분 사업들이 벤처 붐이 몰락하면서 저희 모든 사업들이 거의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 6, 7년 전에 어떤 중기부에서 어떤 분이 젊은 청년들이나 중소기업 새로 시작하시는 분한테 벤처 1세대 중에 이렇게 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걸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렇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망한 이야기, 망한 경험, 참 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는데 이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책방에 가면 성공한 이야기,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말은 많은데 이렇게 망한 이야기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좋은 값어치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망하면 누구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도 이 책으로 이제 세상에 다시 나와서 과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망하지 않고 자세히 천천히 일을 준비하다 가면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박을 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제가 했던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중에는 많은 경험들이 책에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제가 지금 살아왔던 사업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아마 많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은 제가 이제 특허 컨설팅이나 특허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허를 신용환이 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 제가 망하지 않는 첫 번째는 돈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잘 받는 방법도 돈을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작한 유튜브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힘들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들, 그리고 지원 제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겹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제 책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간히 제가 이제 지원내는 지원 사업들 설명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셨던 지인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생생한 이야기도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 사업화 이야기 하는데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팔 것이고 얼마를 받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를 아마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 책의 첫 페이지가 중소기업 망하는 100가지 방법 제 이야기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 게임, 교육, 헬스, 특허, 병원 마케팅, 병원 사업, 줄기세포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많은 정부에서 저희 4차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00년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이렇게 동영상 코덱 기술입니다. 동영상 코덱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이 화상 상담을 하는 화상 법률 서비스를 제가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모 장관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어떤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화상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슈로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위의 이제 선망과 투자와 이런 걸 2000년도 초에, 거의 정확하게 2000년도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개발한 화상 통화 솔루션을 이제 미국에서 코덱 기술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386 이러면 아마 지금 드시는 분은 뭐 이게 무슨 뭐 박물관에 가야 될 컴퓨터입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386 컴퓨터에다가 그 당시 모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하는 통신을 활용해서 화상 상담을 한다고 시연도 하고, 그리고 그 화상 상담으로 화상 법률 서비스를 한다고 지금 서비스 런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은 많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상 통화는 기계도 좋아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로 했지만 컴퓨터의 CPU도 굉장히 많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그리고 통신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8차선 도로면 그 당시는 저희가 뭐 논두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은 이제 접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먼 훗날 한 10년 지나면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네트워크도 좋아지면 이 사업이 아마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고 이 사업이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사업을 다시 하시죠 하고 제가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솔루션을 적게 됩니다. 그게 2000년도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한 20년이 되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화상통화가 기술적인 팩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손에 있는 전화기에 화상통화가 모든 사람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화상통화를 가능한 기계,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 대한 기술, 그리고 통신, 5G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한 99.9% 완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기술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자신 있게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아마 외국에 있는 자제분이라든지 연인과의 통화, 뭐 손녀, 손자 이런 분들하고는 화상 통화를 할 줄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통신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톡입니다. 그죠? 채팅. 그 다음 통화. 화상 통화는 아마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 되나? 아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저는 이 기술이 완성되면 굉장히 많은 돈도 벌고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미래는 화상통화 기술을 가지고 통신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핸드폰은 다 들고 있고 모든 통신 화상통화는 다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화상통화를 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카톡으로 카톡 막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패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즉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보세요? 뭐 카톡? 근데 이러한 어떤 화상통화? 아마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문화적인 팩터,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팩터가
문화적인 팩트나 습관적인 팩트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만드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고 쓸 때 우리가 지금 과연 그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냐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제가 항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개발을 하시고 계신다든지 아이템을 만들고 계실 때 과연 내가 만든 기술을, 내가 만든 제품을, 내가 만든 서비스를 누가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사용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